우리가 워렌 버핏이라는 부자를 알고 계실 겁니다. 워렌 버핏은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지난 40년간 투자를 하면서 단 한 차례도 상위 30% 이내에 드는 투자 수익률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2위의 부자가 됐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투자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마이너스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1년, 2년, 3년, 4년의 수익률 기준으로는 워렌 버핏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별처럼 많았고, 대한민국에만 해도 워렌 버핏보다 돈 많이 번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수백만 명씩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워렌 버핏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의 차이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큽니다. 이렇게 지속적이고 통제 가능한 수익률, 이것은 우리가 재테크 혹은 부를 향하는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절대로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큰 수익률을 내느냐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세상에 자산 투자라는 것은 결과는 비슷합니다. 제가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한국 사례를 다 들어봐도 지금 역사상 가장 안정적이고 좋았던 재테크 수단은 복리 예금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채권 투자, 세 번째가 부동산, 네 번째가 주식 투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과는 많이 다르고, 한국 시장이 아마 20년간 주식시장에 변화가 없었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지만,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우지수가 불과 200~300포인트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12,000포인트까지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한 대상승을 기록했는데, 100년간 왜 주식 투자가 수익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답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틀린 결과가 생깁니다. 사실은 주식 투자를 했을 경우에 평균 수익률 기준으로, 자, 주식을 하는 사례를 들어보죠. 평균 수익률 기준으로 100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스탠다드 푸어스, 그러니까 미국 지수 기준으로, 우량주 기준으로 상승률이 연 인플레, 즉 연 금리 예금에 복리 예금을 들었을 때보다 1% 정도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1%가 어디야? 그래도 주식이 좋았네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이라는 물건은 묘한 겁니다. 아까 제가 평균의 힘을 말씀을 드렸지요. 지난 100년 전에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던 기업 중에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95%의 회사가 없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95%의 기업에 속해 있던 주주들은 휴지가 됐다는 의미고, 불과 5%만이 자식한테 물려줬을 때 상속에 성공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쉽게 안 되면 애들한테 물려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에 50년 후에 혹은 100년 후에 삼성전자가 존속하고 있다는 확신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는 실제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살아남은 기업은 5%밖에 되지 않았고, 주식 시장의 평균 지수는 죽어가는 기업들은 전부 버리고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을 지수를 감안해서 평균화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 시장에서 쓰러지던 그 수많은 시신들을 전부 지수화해서 대비를 했을 경우에는 주식 투자 수익률은 지하 밑으로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속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주식 투자에서 수익률이 높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살아남은 기업에, 그것이 내가 투자 기간 전체를 통틀어서 그 기업이 망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그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대단히 주식 투자라는 것도 사실 무서운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마장에 저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시죠? 저 경마 좋아합니다. 한 번씩 경마장에 과천갈들 있으면 들러봅니다. 선행마, 추임마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가보면 저는 경마에 가면 어떤 말을 고르겠습니까? 경마장 가면 제일 재밌는 풍경은 뭐냐면, 경마 예상지라는 물건이 제일 저는 가보면 재밌습니다. 보면 오늘은 어떤 말이 컨디션이 좋고, 어떤 말이 과거 성적이 좋아서, 어떤 말이 어떤 기수와 만나면 이번에 우승할 확률이 가장 높은 말이다. 경마 예상지입니다. 저는 재밌는 게, 거기 들은 사람이 다 습관적으로 그걸 산다는 거지요. 그걸 경마 예상지를 적는 사람이 아무한테도 가르쳐주지 말고 자기 혼자 고말에 투자를 하면 자기는 경마로 떼돈을 벌 텐데, 이 사람은 워낙 휴머니즘이 강해서 자기 혼자 절대로 먹지 않고 예상지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팔지, 자기 스스로 경마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한번 뵙고 싶었어요. 경마 예상지 만드는 분들이 너무나 인품이 또 고고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고작 그 몇천 원밖에 안 하는 예상지로 다 파시고 그 좋은 정보를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같은 또 이 필부들은 그런 고수들이 주시는 예상지를 들고 투자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가서 저같이 또 이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예상지 1등하는 말에 투자를 할 것 같지요. 저는 가면 그 경마 예상지에서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오늘은 조심해라 하는 말을 삽니다. 그 다음에 말이 한 바퀴 이렇게 시위를 합니다. 나가기 전에. 그때 보고 어디 쩔뚝거리는 놈 없나, 말에 침을 질질 흘리는 놈은 없나, 또 막 기수가 살이 쪄가지고 막 말이 흐흐거리는 기수는 없나, 이것만 봅니다. 그래서
그 말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잃어봐야 어차피 내가 주머니에 용돈 쓰려고 했던 돈을 그냥 잃는 것뿐이고 나는 여러 번 안 하니까 성공하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잃어버리면 에이 내가 오늘 5만 원 없다 생각하고 그냥 먹고 말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박이 터지면 갑자기 벤츠 한 대 사가지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경마장 오신 분 중에 거기 주머니에 들어있는데 자기 전 재산이고 이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가정을 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처럼 비료 먹은 말은 없나, 다리 부러지는 없나, 이거 찾겠습니까? 이분은 경마 예상지도 여러 종류 사서 또 예상이 일치하는 말들만 고른 다음에 그것도 시위할 때 또 보고 약 먹은 놈은 없나 이렇게 본 다음에 그 말을 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멀고 가져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생존의 상황에 딱 놓이면 가장 리스크를 회피하는 쪽으로 갑니다. 여유있고 있으나 없으나 그만인 사람들은 리스크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리스크를 즐겨라, 리스크를 올인하라 하는 거는 그 리스크를 올인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가 즐겨야 되는 일을 남들에게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도달해야 될 거리가 얼마나 있나를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마다 틀립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제가 보기엔 최소 1,000억은 있으십니다 지금.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목표가 1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9,000억을 모아야 되니까 이분은 지금 갈망이 무지하게 있고 이상 가난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분은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리스크로부터 거리를 두고 밑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돼지 저금통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은 제가 보기엔 1억도 없어 보이는데 이분은 목표가 1억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땅바닥에 등을 눕히고 그저 하늘을 뜩 쳐다보면 별 보이는 집에 사는데도 만족하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거나 하지 뭐 하고 길거리에 가서 바다 이야기 같은 데 가서 친구 한번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가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현재 은행의 ELS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재테크의 구조를 명확하게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이 ELS 상품을 가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ELS 상품의 구조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을 맡깁니다. 지급해야 될 이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급해야 될 이자만큼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 행위인 옵션에다 투자를 합니다. 재수 없으면 다 날립니다. 성공하면 수백 배 대박이 터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LS에서 성공해버리면 원금 대비 30% 수익을 불과 한 달 만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쫄딱 망해도 원금은 줍니다. 왜냐? 이자만으로 투자했거든요. 우리가 재테크에서 이 ELS 상품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통제하고 계획 가능한 범주는 내가 관리되고 누적적이고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계속 쌓아나갈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서 내가 계획하고 쌓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범주를 벗어나는 잉여의 상품은 최고의 변동성을 가진 레버리지가 큰 상품에다가 냅다 갖다 던져버려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리스크나 변동성을 선택하는 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잉여 자산의 크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됩니다. 부자는 잉여가 많잖아요. 내가 먹고 살고도 돈이 많아서 정말 미치겠는데 오늘도 여기 보면 여기도 돈이고 여기도 돈이고 여기도 돈이니까 몸무게가 너무 나가니까 벌써 던져버리고 막 집어내버렸는데도 집에 가니까 가방 안에 돈이 있고 막 이불 베개 속에도 돈 들어서 돈 깔고 자고 이러니까 미칠 거 아니에요. 매트리스 안에 돈 있으니까 등백이고 이러니까 이분들은 모든 것을 이제 리스크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테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가장 강조하는 법 중에 하나고 어떤 강론적 부분들은 이러한 어떤 원론적 부분 안에서 모두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대박 날 것을 꼭 찍어주마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런 자리였으면 이런 자리를 제가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부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한번 대화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한번 대화해보자는 거였고요. 저는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전문가도 아니지만 최소한 한 가지 자신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0%의 거짓말의 가능성을 최대한 없애고 20%의 진실만을 이야기한 겁니다. 저한테 혹시 당신이 성공했다고 말한다면 저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일단 여기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식 투자를 잘했기 때문이냐라고 물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 역시도 뭐 주식 부동산 사고 팔고 하면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습니다. 아 오늘 내가 뭐 좀 사놨는데 내일 떨어지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막 집에서 막 화장실에 이게 막 배도 아프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기회, 이 평균에 쭉 서 있다가 어떤 특별한 기회가 풍 뛰어들 때 거기에 뛰어들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되어지기 전에 혹시나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계속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왔고 어쩌면 그것이 운이 맞아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찾고자 하는 파랑새는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파랑새는 없다. 두 번째, 파랑새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계획되고 통제하는 범위 안에서 반드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 세 번째, 잉여자산을 만들어내자. 잉여자산을 최대한 만들어내고 그 잉여자산을 가지고 최대한 리스크에 승부해보자. 잉여자산이 없으면 잉여자산이 만들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만 하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번째로는 그냥 작은 부자, 내 마음의 부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여러분이 혹시 한 시대를 뛰어넘는 부자가 되고 싶고 정말 그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돈을 인생의 의미가 있고 내가 두고 내가 갈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힘을 가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직관과 안목, 영감에 투자하라. 그것만이 소위 말하는 시대를 뛰어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돈이라는 것은 어떤 분의 말씀처럼 사람은 공술의 공수는 거짓말입니다. 공술에는 거짓말이죠. 날 때 왕후장상의 시로 태어날 수도 있고 혹은 노숙자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손에 쥐는 건 틀립니다. 그래서 공술에는 아니고 만술에일 수도 있고 빈술에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날 때 술에는 틀리지만 확실한 거는 공수겁니다. 그래서 공술에는 아니지만 공수근은 확실한데 우리 이 중에 혹시 탁월한 직관과 영감을 가지고 시대를 뛰어넘는 부자가 되시는 분이 혹시 나오시면 겁나게 폼나게 공수거 한번 해버리세요. 그러면 정말 한 인생 잘 살았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감히 버릇없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보려면 일단 그만한 돈을 벌고 봐야겠죠. 쥐뿔도 없는데 내가 공수거를 하겠다 하는 그것은 자기 변명이 지나지 않겠죠. 그래서 부라는 것은 때로는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부를 모으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도 때로는 아름답기도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